코로나 이후 글로벌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경제 전쟁의 승자로서 디지털 경제와 이커머스 관련 기업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경제 정책 혹은 블루오션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영역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SCM, 아예 공급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무기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뭐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됐던 아니면 나의 공급망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그 공급망과 더불어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디까지가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두는 것들이 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한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제 결국 온라인 경험이라는 것들을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그 서플라이어와의 관계에서 온라인 경험이라는 걸 어디까지 전파하고 어디까지 거기다가 인베디드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좀 아이러니컬한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상당히 디지털 인서전 브랜드라고 하는 신규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횡행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적인 취향들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브랜드들의 다각화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는 되게 재미있는 트렌드들인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면 원래 가장 신뢰성이 높은 브랜드로 회귀되는 형태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사의 서비스, 자사의 제품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세 번째 꼭지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인터널 오퍼레이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잘 정착을 하고 실제 코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영향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거냐에 대한 새로운 근무 방식에 대한 적응,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한 주안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이제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새로운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브랜드라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는 것들이 모든 게 소비자하고의 직접적인 접점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이제 화장품 회사라는 것들을 창업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코로나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을 소비재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들, 디지털이라든지 그리고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뭔가 기업에게 주는 솔루션이라든지 B2B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니즈들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B2C 중심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신규 브랜드라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러한 그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다양한 디스컨티뉴티 환경 하에서의 사업 기회들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공유경제 업체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5월에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가 전체 직원의 25%에 해당되는 6,700명의 이제 감원을 발표했고 또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도 1,900명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는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서 같은 공유 경제이지만 물리적 기반과 디지털 기반에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코로나의 여파가 이처럼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분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와 그 피지컬 물리적 기반의 공유 경제들을 나누시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분류를 하셨군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의 CEO들의 아젠다들은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양보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직원의 세이프티라든지 고객과의 관계에서 고객의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실 이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버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vulnerable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사업 모델 관점에서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공유 경제는 어떨 거냐, 그리고 공유 경제와 더불어서 이제 화두가 됐던 구독 경제,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경제 모델이라는 것들은 얼만큼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요.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한 영향과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산업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가. 하나는 이제 소비의 속성, 소비의 특성, 내가 제공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다.
쉽게 얘기하면 항공에 대한 수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요들은 사실 소멸성 수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 3월에 안 간 출장이라는 것들을 내년 3월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소멸성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 이제 자동차 같은 데 이제 내구재를 구매하는 것들은 올 3월에 구매 안 한 자동차를 하더라도 내년 3월에는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연성 수요의 경우에는 뭔가 코로나로 인한 효과가 이연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재와는 좀 다르게 필수재 성격들,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 이런 에너지와 유틸리티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어느 시점 이상으로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한 줄어들기가 되게 어려운 수요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자체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것들은 공급망의 복잡도, 공급이 얼만큼 복잡한 구조로 벌어지고 있느냐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지금 에너지 얘기를 했으니까 산업별로는 되게 다 다르겠지만 좀 대표적인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글로벌리 이미 잘 뻗어 있는 공급망, 방대한 공급망들을 이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코스트 이피션트한 솔루션을 글로벌이라는 유니버스 내에서 잘 최적점으로 찾아왔는데 한 꼭지가 이제 틀어졌을 때 전체 공급망 자체가 서버리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항공사들 에어라이너들이 됐던 아니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밸류체인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시아 쪽보다는 북미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초반에는 좀 덜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밸류체인이 되게 심플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에너지라는 것들은 중동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로컬 중심으로 디스트리뷰트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한국지에서 서버리는 경향은 훨씬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의 복잡도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가 워낙 복잡하게 뻗어 있는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준비도, 경쟁에 대한 준비도 강도들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라이센스 비즈니스이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이제 과점화된 체계에 있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현금 보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상당히 글로벌리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항공사들이 중소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4개월 이상의 캐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전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드 카 그리고 뭔가 공유 경제, 쉐어드 이코노미라는 것들이 자동차 업체의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시웰 리저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형태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의 위기였던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 당시에는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의 탑10 OEM들의 현금 보유고가 전체 매출 한 7% 정도였으면 사실 코로나 직전에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7%까지 현금 유보고를 높여놨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전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소구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오퍼링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속성의 소비를 갖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나의 사업 모델이라는 것들이 얼만큼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쟁에 대한 대비도를 캐시 리저브를 얼만큼 갖고 왔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인 옵션과 전략 방향이라는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 있다던가 혹은 운영자금 계획에 대해서 투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내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좀 전략적으로 취해야 될 몇 가지 포지셔닝이 있을까요?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전체 이제 기업의 전략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구도의 산업에 있고 경쟁자하고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단순한 앤서가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가 높은 회사들 경우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M&A 나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룹허브라는 이제 뭔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는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들 상당히 투자를 좀 늘려가는 형태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작고 좀 수세적인 위치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한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 리저브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그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성공의 포뮬러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기업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산업의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입체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CEO들이 집중해야 될 핵심 영역과 행동 방침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을 좀 해주셨겠습니까? 저희가 베이는 컴퍼니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제 자문들을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Act Now, Plan Now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Act Now 관점에서 보면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 고객의 세이프티, 나의 종업 그 인플로이의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은 넌 니고시어블인 것 같아요. 그쪽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CEO 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 C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결국은 그 코스트라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나의 코스트를 이번 기회에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뺏을 줄여보자라는 관점에서 코스트 레버들을 열심히 뜯어보시는 작업들이라는 것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다른 주제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무엇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서 핵심적이지 않은 활동이 무엇이고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펙스, 결국 나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캐펙스를 줄이는 것들이 저희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금융위기 때 보면 저희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저희 순위를 끌어올리고 사업 규모를 키웠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에 대해서 산업과 경쟁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커머셜 엑설런스라는 레버인데요. 결국은 고객 관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그러면 고객과의 영업 관계라는 것들 더 스티키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을 잘 관리하자 이런 것들이 되게 공허한 구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과의 관계를 비핵심 고객과 어떻게 차별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 나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나의 사업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 뉴노멀화에서 어떻게 좀 더 선제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레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망을 비롯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얼만큼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얼만큼 더 플렉서블한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나의 현금 보유고와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는 지금이 M&A 이제 호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한 3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저가에 내가 그동안 필요로 했었던 매물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플랜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이긴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공급망과 유통망을 다변화하고 업무 환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업무 메커니즘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리스크가 노출되고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뉴노멀과 팬데믹 뉴노멀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와 홈코노미 등의 소비자의 소비 패턴도 급격히 바뀌고 기업이 고객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빠르게 포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영중 베인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디지털 총괄 파트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